다음으로 빅뱅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19주년 데뷔 기념일이 있었죠. GD가 장난스럽게 이제 20주년을 이렇게 작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 크게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빅뱅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완전체 컴백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고요. 잘하면 양총갈이 2025년도 말이나 2025년도 연초쯤이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월드 투어를 만약 진행한다 그러면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고요. 미리 3, 4개월 전에 이제 공연장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티켓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데뷔를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2025년도 봄 내는 공개가 되리라고 봐요. 물론 블랙핑크처럼 이제 빅뱅 역시 티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동인하는 이런 흐름들은 있겠죠. 티켓 파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팬들에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된 스케줄들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도 상반기 내는 빅뱅의 완전체 20주년 컴백이 드러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사이에 YG엔터의 강한 실적으로 버틴긴다고 하면 실적으로 버틴기는 해는 주가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000원 이상, 9,000원 이상에서 지속해서 주가가 유지를 하잖아요. 그거는 기관이나 세력이나 개인이나 이미 60일 이평선이 8,0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난 3개월간 거래를 했던 평균 가격이 8,000원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지불하고서라도 YG 플러스를 사두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구매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YG 플러스가 돈을 잘 버는 상황으로 변모가 돼 있다. 이럴 때는 주가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한쪽 블랙핑크에 기대서 블랙핑크의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시절하고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지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100원이라고 칩시다. 만약 세력들이 다시 끌게 되면 5% 오르면 450원이 오르죠. 그러면 금방 9,500원이 갑니다. 다음날 한 번 더 오르면, 만약 10% 정도가 오르면 10,000원에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000원, 10,000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세력이 잠시 물러난 자리에 공매도가 들어와서 다시 주가를 누르고 이 공방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보통 4달 10일 지나면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3분기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일 정도면 실적이 발표가 돼요. 물론 지금이 이제 3분기가 진행 중이지만요. 이때 되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수십만 명에 대한 굿즈 판매,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와준다고 보면 70억 남았잖아요, 200억에. 분기당 30억씩만 내주면 되는데, 그럼 200억 정도 유지를 하면 주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주가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해서 트레저는 내년 5월 달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베이비몬스터는 연말 일본 팬 콘서트 마무리 짓고 나면 2026년도 초에 제2월드 투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다 빅뱅의 완전체 컴백 이렇게 터져버리고 방탄소년단의 2026년도 봄에 완전체 복귀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실적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신규 론칭이 가속화될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배경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전처럼 쉽게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0일 이평을 이탈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밀려도 60일 이평 정도, 8,000원대 정도,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62평이 집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을 안 해요. 라미가 이제 기흉을 앓고 있어서 합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술을 한 건지,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지. 라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확실히 라미가 빠진 베이비몬스터는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미가 복귀를 해준다 그러면 글로벌 넘사벽으로 자라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로제 아파트나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니면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정도의 글로벌로 히트를 칠 수 있는 밝은 명쾌한 곡이 한 곡 정도는 뒷받침이 됐으면, 골든에 이제 고업 이런 얘기가 고음의 파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위고업,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한다, 이 음악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어요. 엔터 기업들은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 갑자기 노래 한 곡이 글로벌로 히트치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밸류에이션을 제조업처럼 변화가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급등락을 해버립니다. 글로벌로 히트를 치는 곡이 한 곡이 나오면 주가는 그냥 연달아서 상한가를 치고 막 이래요. 요동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이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제 YG 플러스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베이비몬스터가 글로벌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같아요. 자식이 성장해서 훌륭하게 잘 자라나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주가가 잘 나가서 수익이 커지면 좋겠죠.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베이비몬스터 자료는 꾸준하게 이제 찾아보고, 또 열심히 이제 베이비몬스터 노래도 많이 듣고 하죠. 가장 많이 듣는 노래기도 해요. 공연 실황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찾아서 보고, 뭐 워낙 이제 유튜브에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떠오르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는 다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라미의 공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두서없이 이제 정회사에 나와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앞뒤가 이제 막 섞여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실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YG엔터가 음악산업에 올인을 하면서 이제 바뀐 부분이 좀 있죠. 이전에 가수들의 컴백이 굉장히 길었던 반면에 현재는 짧아지고 있고요. 활동이 또 많아지고 있고, 굿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라인업도 보강을 하려고 하고, 하이브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멀티 레이블 체제이기 때문에 라인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YG엔터가 이제 뒷받침을 못했는데 2026년도 신규 론칭하고 가속화되면 YG엔터하고 하이브 조합, 여기다가 더 블랙 레이블 포함해서 600개 레이블에서 이제 전체적인 음원 판매, 넷플릭스와 OST에 대해서 190여 개국의 이제 음원 판매, 이런 부분까지 겹쳐진다 그러면 YG 플러스는 크게 두려워할 게 없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주가 위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해서 펼치지 않을까. 뭐 오늘 주식 조금 2, 3% 내렸다, 내일 뭐 3, 4%, 5% 올랐다, 이런데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베이비몬스터가
과연 블랙핑크처럼 넘사벽, 글로벌 넘사벽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간절하게 응원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